네, 종전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미국은 압박 수위를 높이며 보복 조치를 유럽으로 넓히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주동미군 감축 가능성을 재확인하면서 주한미군 등에 미칠 영향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영준 국방대 교수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을 5천 명도 더 넘게 줄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감축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는데 이번 결정의 배경 뭐라고 봐야 될까요? 오래됐죠. 사실 트럼프 1기, 2기 때 다 약속했던 내용입니다. 나토가 유럽에 의해서 주도돼야 되고 필요하면 뭐 탈퇴도 시사했던 적이 여러 번 있죠. 그래서 이번 내용은 특별한 계기라기보단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거를 이미 실행을 하겠다. 특히 이란 전쟁이 활화선이 됐죠. 도움이 되지 않았던, 오히려 비난을 했던 독일 등 유럽 지도자들한테 경고를 보내더니 실제 1기 때도 9,500명 정도 빼려고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시간이 부족했고 선거를 졌으니까 실행을 못한 것뿐이고요. 2기 때는 말 잘 듣는 참모들로 앉혀놨으니까 이제는 공약을 실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3만 5천 정도의 독일 미군 중에 7분의 1 정도 해당하죠. 이 부분 뺀다고 했고요. 오늘 보도 보면은 더 많이 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이탈리아 같은 다른 유럽 전체가 지금 한 8만에서 10만 명 정도 미군이 주둔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상당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3만 6천 명이고 유럽에는 지금 8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의 미군이 주둔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5천 명 그 이상의 미군이 만약에 철수를 하게 된다면 유럽 안보 지형에는 좀 어떤 변화가 생기겠습니까? 상징적인 것이요.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안 끝났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군이 지금 상황에서 전쟁 전에 움직이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심리적인 요인을 줄 수 있고 러시아한테 사인을 줄 수 있는 것이죠.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트럼프는 유럽보다는 러시아와 더 가까워 보이는 게 수년간의 행태였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스페인, 이탈리아 구체적인 나라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독일을 포함해서 독일만 해도 5천에서 더 이상 될 것이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히고 있는 것은 놀라운 사실은 아니고 전체적인 주한미군 포함한 세 개의 미군 배치를 재조정하는 안에 이제 이 안이 있습니다. 문제는 1기 때는 10,000명 정도 빼려다 못했으니까 또 말로만 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그때는 말 안 듣는 참모들이 다 버텼고 1기 끝나고 2기로 넘어가는 와중에 6개월은 날려버렸어요. 후반부에. 소위 말해 트럼프가 선거가 졌기 때문에 안 해도 됐던 것이죠. 근데 지금 1년 반 지나고 중간선거 앞두고 지지자를 향해서 유럽을 혼내주겠다. 생각보다 유럽을 혼내주겠다는 발언이 지지자한테 굉장히 세게 먹힙니다. 왜냐하면 뭐 할 때마다 유럽이 말만 번지르라고 도와주지 않았던 과거 사례들을 혐오하는 게 마가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독일도 놀랍지 않다. 유럽 중심으로 개편해야 된다라고 화답을 보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 실현이 6개월에서 12개월 안에 될 것이다. 그리고 국방부 발표는 5천 명보다 많을 것이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고 사실 이란 협상이 지지부진하니까 지금 또 유럽이 또 관심의 대상이 됐어요. 여기 유럽으로 화제를 돌리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지지부진한 협상보다 유럽을 혼내주냐로 지금 초점이 가 있어요. 유럽을 혼내주면 이거는 이란보다는 또 유럽을 혼내줬다는데 방점이 찍히는 거죠.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전략으로 봤을 때는 대단히 유효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실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잠시 언급을 하셨지만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에 좀 비협조적인, 그러니까 미국을 도와주지 않은 다른 나토 동맹국들을 좀 비난하고 좀 실망을 나타내고 그랬던 적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조치가 다른 유럽 국가들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네, 당연하죠. 당연하고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랫동안 공약한 거기 때문에 이란전은 그냥 도화선이 됐을 뿐이지 실제 선거 공약을 지금 지키는 중입니다. 그래서 유럽 관련한 미군의 일정 부분 재배치.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미군을 정확히 스테이션된 군대를 몇 명 빼고 이게 아니에요. 순환 배치가 계속 돌아가는 중에 이쪽으로 덜 배치하겠다는 겁니다. 주한미군도 마찬가지예요. 주한미군 현재 28,000 얘기하지만 정확히 몇 명 있는지 주한미군 빼고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2,000명 돌리고 6,000명 돌리고 계속 돌리면서 순환 배치 중이기 때문에 몇 명이 지금 도착할 예정이다라고 하면 그 인원도 TON 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이제 편지에 잡혀 있는 군대만 갖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운영 자체는 또 별개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편제를 줄이겠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독일한테 올 게 왔다 이런 신호가 되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란전은 도화선일 뿐 선거 공약을 이행한다는 측면에서 지금 이란에서
포커스를 유럽으로 옮겨버린 것뿐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의 스페인, 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들이 지금 대상이 될 거고요. 실제 유럽 내 재배치를 할 것이냐 그럴 수도 있죠. 그건 이제 펜타곤이 정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독일에서 일단 빼는 것까지는 실행을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예, 그 지금 미국 정치권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심지어 공화당 소속의 상하원 군사위원장들까지 이게 러시아에 좀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나타내면서 완전히 철수하는 게 아니라 동유럽에 배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거는 그럼 어떤 방안이라고 보세요? 그분들은 10년 내내 그 얘기하던 분들이라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신경 안 쓰는 분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바꿀 건 아니고 공천 뺏겠다 그러면 바로 납작 엎드리는 사람들이라서 그 사람들이 그냥 하는 얘기는 그냥 하는 얘기고 예. 그분들의 얘기 자체가 조금 반영이 될 수 있다는 말씀하신 대로 동유럽에 재배치하는 순서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우선순위 사실 중국이랑 중동 쪽으로 와 있잖아요. 남미라든가 이런 부분의 큰 흐름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러시아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얘기 자체는 러시아에 대해서 다른 신호를 보내주면 되겠다는 얘기로 또 대시가 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과의 관계를 봤을 땐 그런 분들의 의견은 이미 10년 내내 듣던 얘기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전혀 고려 대상이 되지는 않고 소위 말해 그런 사고방식을 깨겠다고 온 게 마가 세력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발언 자체는 별 영향은 없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 사안의 당사자죠. 독일의 입장을 좀 보면은 독일은 예상한 일이다. 유럽이 더 많은 안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뉴욕타임스에서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를 허세로 치부해온 독일의 판단에 허점이 있었다라는 지적을 또 보도를 했더라고요.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독일이 몇 년 전에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하도 저러니까 우리가 유럽 최강의 군대를 건설하겠다고 발표를 한 적은 있어요. 근데 입만 살았다는 거죠. 유럽이 하는 건 대부분 입만 살았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하는 게 일부 맞는 게 방위산업 제조 기술은 하나도 없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 전부 다 미군 주도의 훈련체로 갔기 때문에 입만 국방비 늘린다고 국방력이 강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안에 있는 그 군대 시스템이라든가 무기 체계 기획 도입 시스템이라든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유럽 젊은이들은 여전히 군대를 기피합니다. 간부로서 직업으로서도 기피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수사는 미국인들이 보기에는 다 그냥 소위 헛소리인 거죠. 그래서 독일 수상이 얘기한 대로 독일이 히틀러 때 군대로 바로 돌아갈 수 있는 구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 수상이 얘기하는 거를 미국 전문가들은 어이상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고요. 여전히 유럽은 말만 앞선다. 군대 가려는 애들도 없고 지금 모병제 징병 시스템으로 군대를 채울 수도 없고 그 애들 훈련하는 훈련장도 없고 그걸 채우는 무기도 없어요. 제조업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국방 예산만 1년 전에 늘린 게 끝이에요. 유럽이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이게 미국 트럼프 지지자들의 발언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 부분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유럽이 내세우는 거는 방향 기조 전환은 필요하다는 정도 얘기지 실제 갖추 있는 시스템 역량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미국 국방부에서 얘기한 게 6개월에서 12개월 안에 철수를 완료하겠다는 거잖아요. 정말 그렇게 되리라고 보세요? 6개월이 되든 8개월이 되든 15개월이 되든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실제 그런 부분들이 실행해 나갈 환경이 1기보다는 100배 이상 높아졌다. 왜냐하면 1기 때는 모두가 그걸 반대하는 참모들만 앉혀놨잖아요. 국방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존 켈리, 맥마스터 전부 다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 소위 말한 트럼프가 얘기한 딥스테이트들로 꽉 채워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피트 헤그세스, 그렇죠? 국가안보보좌관 날려버렸죠. 그래서 이런 자리들에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실제 이거를 구현할 사람들로 펜타곤도 조직을 개편을 했고 그래서 실제 실행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5천에서 8천 빠지면 난리 나는 것처럼 또 얘기되지만 다시 채우면 됩니다. 나중에. 근데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징적으로 국내 유권자를 위한 선거 공약을 채우는 거예요. 빼면 나중에 채워도 돼요. 이 부분들은 필요하면 움직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주목을 받잖아요. 성공한 겁니다. 정치 전략적으로. 그래서 마가 세력 자체가 이란 때문에 불만이 나와 있는 것 자체를 내가 유럽에서 했던 말들을 지키마라고 지금 화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애들 올 게 왔다라고 응수를 한 거고 미국 트럼프 지지자들은 웃기고 있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부분들은 꽤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이제 주한미군이죠. 우리가 관심 있는 건. 그렇죠. 이 부분은 중국이 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자세하게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저희 주한미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주한미군 문제까지 불똥이 튈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 몇 %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요걸 뺐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영향받는다는 제로고 원래 빼려고 했기 때문에 조금 줄일 수는 있다는 뭐 100%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있어요. 중국이 러시아보다는 훨씬 중요하죠. 견제하려는. 근데 주한미군으로 꼭 그걸 저지해야 되느냐? 주일미군 플러스 알파로 저지해야 되느냐? 중동의 일부 좀 군대를 주한미군 빼서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주한미군 중에 제일 중요한 건 해군 공군이죠. 그죠?
그리고 군수 시스템들, 증원 변력 같은 유엔사 후방기지 이런 부분들이 연결되고 굳이 뺀다면 지금도 우리가 몇 명 실제 차 있는지 모르는 지상군의 일부를 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일미군을 키우고 있고 일본의 전투사령부들이 확장되는 거는 당연히 우리하고 직결되는 문제고 지금 정부를 봤을 때 미국 대통령은 우리가 하던 대로 하는 정부는 또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한미군이 요것 때문에 영향받는 건 없고 요 자체에 대한 재조정 안에서 실제 실행을 하는 부분이 있다. 그거는 실행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또 워낙 미국 입장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 견제 때문에라도 좀 주한미군 감축할 가능성은 낮지 않냐라는 분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주한미군 감축이 아니더라도 좀 이를 지렛대로 삼아서 우리나라에 더 큰 뭔가를 좀 부담을 요구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여러 가지 두세 개를 볼 거예요. 한국 정부가 중국 견제에 참여하려는 의지와 능력의 정도. 어느 정부냐에 따라서 보겠죠. 실제 또 하나는 실제 주한미군을 지상군은 줄여도 상관없어요. 미국 입장에선. 지상군은 동맹국들이 해주면 돼요. 해공군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공군은 반드시 평택에 있을 필요가 있냐. 해군이 있어야겠죠. 공군도 오산에 있고. 지상군을 일부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주일미군의 역할이 사실 동북아 전투사령부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일본을 중심으로 대중국 견제 전략을 허브 역할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한국에 있는 미군의 역할은 뭐냐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한국과 미국의 긴밀한 채널, 한미일 간의 긴밀한 채널, 거기에 필리핀, 호주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만약 미군 우리한테 협조 없이 일본하고만 진행을 한다. 이런 부분이면 우리가 예고 없이 아마 결정만 통보받는 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대단히 우리가 우려의 마음을 갖고 미국, 일본과 협조적인 자세로 채널을 구축해야 된다. 네. 그렇지 않으면 결론만 통보받는 이상한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미국, 일본, 호주가 결정한 걸 우리는 따르기만 하는 특히 주한미군은 걔네 나라 군대니까 우리는 읍소만 할 뿐 결정권은 없잖아요. 자기 나라 애들 자기가 빼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국방수권법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국방수권법이 무슨 헌법이 아닙니다. 그거 갖고 뭐 빼는데 의회 승인 필요하나 다 필요 없는 얘기고 그렇게 할 거면 이라크전도 못했죠. 미국이 법으로 돌아가는 나라 같아도 필요한 건 행정 수반들이 다 어기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순진한 생각 갖고 국방수권법 타령하면 안 되고 미국하고 실제 의사소통을 하고 호르무즈가 뭘 해주겠다. 그리고 일본하고 지금 여러 가지를 강요하는 것 같은데 우리 역할은 뭐냐? 우리가 그중에 뭘 해줄 수 있다. 이라고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낙동강 오리알 걔네들이 결정한 걸 통보만 받는 그것도 통보조차도 안 할 수도 있어요. 말씀드렸죠. 편제를 빼는 게 아니고 순환을 시킨다고. 순환을 시켜가지고 일본 쪽에 더 늘릴 수도 있어요. 편제 넘게. 이런 식으로 돌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미국, 일본과 대단히 가깝게 얘기를 나눠야 된다. 네, 미국, 일본과 소통을 강화하고 우리나라로서도 좀 기민하게 움직여야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이 내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핵시설 발언 이후에 미국이 대북 정보 공유를 좀 제한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미국이 제한하는 정보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지금 이 상황은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보시는지요? 북한 관련한 여러 가지 정보들은 계속 공유해 왔었죠. 그중에 이번 발언 갖고 이제 여러 가지가 실제 공유되는 내용들이 좀 줄지 않느냐. 뭐 일부 줄었을 수도 있다고 봐요. 문제는 근본적인 거에 대한 한미 간의 공동된 전략적 목표는 좀 마련이 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 정부 입장에서 북한 문제도 풀고 싶고 중국에 대해서도 적당한 위치를 미국이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거기 안에서 글로벌 책임 국가로 갈 수 있는 한국의 역할에 미국이 좀 힘을 실어주면 좋겠고 다 하고 싶은데 이건 우리 생각이고 미국이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미국이 하고 싶은 건 중동에서의 전쟁을 좀 마무리하고 중국 견제 때 일본만큼은 아니더라도 한국이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길 바라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좀 우선순위를 정해서 미국하고 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논의의 필요성이 느껴지는 상황이지 정동영 장관 뭐 본인에 대한 특정 발언 하나 자체를 갖고 어떤 난리가 났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여러 가지들이 지금 좀 더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얼마 전에 유성남 안보실장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한미동맹 간의 의견들이 있을 수 있고 우선순위가 서로 다르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하려면 자주 만나야 됩니다. 대통령도 무슨 정상회담 몇 차에서 만나는 게 아니고 수시로 지금 이스라엘 네타냐후랑 트럼프랑 하루에 전화 몇 번 하겠어요. 우리 몇 번 할까요? 일본은 몇 번 할까요? 이걸 따져보면 예. 우리가 어차피 미국하고 뭘 결정해야 된다면 대북 정책도 우선순위도 좀 완급 조절도 하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좀 같이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은 정부 임기 내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준 국방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